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 이런 걸 넘어서요. 나눔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최신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된 지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고대의 지혜 속에 숨겨진 현대적인 세법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눔, 기부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액수나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진실은 바로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 방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나눔이 어떻게 단순한 거래를 넘어설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바로 주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고대의 경전에는 이 나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열쇠인데요. 지금부터 이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란 바로 올바른 밭,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확장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나눔이라는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쇠, 밭부터 볼까요?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예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요. 마치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행동,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누구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랑 같이 건네는 거죠. 그럴 때 나눔의 가치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선물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태도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확장입니다.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개념인데요. 내가 한 좋은 일의 결과를 나랑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작은 나눔이 우주 전체로 확장되면서 그 가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고대의 지혜가요.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세 가지 열쇠는 사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결핍 모드에서 풍요 모드로 바꿔주는 아주 정교한 심리 기술인 셈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평소에 결핍 마인드셋에 갇혀 살아가기 쉽습니다. 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줘. 이런 생각, 즉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과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 상태 말이죠. 이 결핍 모드에 빠지면요. 자꾸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뭔가를 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결국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해져서 선뜻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마음챙김 나눔을 실천하면 이 상태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풍요 마인드셋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힘과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자기인식의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풍요 모드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내 정체성 자체를 난 부족한 사람에서 난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인지적 재구조화가 일어나고요. 또 내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이 마구 솟아납니다. 심지어 늙음이나 죽음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개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직접 접촉의 원칙. 둘째, 언어라는 선물. 셋째, 전략적 회양 연습.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언어라는 선물이 중요한데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그냥 톡 던져주지 말고 꼭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함께 건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받는 건 물건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가는 그 따뜻한 감정, 그 존중의 마음이 한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나눔의 실천법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완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혹시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나는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한 좋은 일의 보상이 오직 나랑 내 가족에게만 향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점수를 매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더 넓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미 왕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내미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 완성된다는 뜻이죠.